예. 그리고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는 김학의 전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를 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직무 배제 요구에도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제가 화면을 바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검찰총장이 될 겁니다. 임명장 받을 거예요. 검찰총장이 돼야 한다면 업무 이로로 저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업무에서 배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이성윤 검사장의 직무 배제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할 입장이나 상황이 아닙니다. 취임하게 된다면 의견을 취임은 기정사실하고요. 취임하게 되면 적절한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까 이돈 위원님도 좀 크게 논평을 하셨지만 김호수 후보자가 즉답을 피하거나 혹은 좀 애매모호한 답변들이 많은데 그래서 일단 이걸 두고 이성윤 지검장의 직무 배제에 대해서는 좀 미리 생각을 좀 해놨어야 되는 거 아니냐, 소신이 없지 않냐라는 야당의 비판도 좀 있었습니다. 그러기가 아마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지금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는데 법무부에서 검찰 인사위원회 소집해서 내일 열리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법무부가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고 대통령의 인사를 제청해야 되는데 검찰총장의 의견을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아무래도 김호수 지금 후보자는 특히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문제에 대해서는 쉽게 답변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김호수 전 차관이 검찰총장에 임명되더라도 인사권은 여전히 대통령에게 있고 김호수 후보자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일하는 거는 본인의 선택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 상황에서 보면은 김호수 후보자는 검찰총장이 되더라도 좀 많은 고려를 해야 됩니다. 우선 임명을 해준 대통령과 청와대 생각도 해야 되는데 법무부도 그렇죠. 또 같이 일하는 검사들이 어떤 입장인지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또 그와 함께 최근에 검찰의 인사와 수사에 대해서 국민의 관심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또 여론도 살피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현재로서는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고 어떻게 보면은 이성윤 지검장에 대한 조치, 검사가 기소를 되면 당연히 징계를 하든지 직무를 배제하든지 그거를 결정을 해서 법무장을 요청해야 되는데 그 결정조차도 지금 김호수 후보자가 검찰총장이 돼도 스스로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야당의 또 한 명 유상범 의원 역시 이 김학의 전 차관의 불법 출금 사건에 대해서 김호수 후보자를 몰아붙였습니다. 긴급 출국 금지 요청서는 무혐의 종결된 사건으로 됐고 긴급 출국 금지 승인 요청서는 동부지검에도 없는 허위 번호로 된 김학의 불법 출국 사건입니다. 잘 알고 계시죠? 이미 관여가 됐으니 잘 아시죠? 아는 부분도 있고 모르는 부분도 있는데 지금 현재 수사 이미 긴급 출국이 불법이라는 건 인정을 하시죠? 지금 수사 재판 진행 아니, 중이어서 그 부분에 대한 답을 주세요. 긴급 출국 금지 요청 및 승인 요청서 이 자체가 법에 근거 없는 불법이라는 거는 인정하십니까? 그 부분도 제가 지금 따로 말씀드리기는 참 어렵습니다. 본인도 여기에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일단은 수사와 재판 중인 사안으로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사건에 대해서 답변하기는 적절하지 못하다. 다음 화면도 볼게요. 그러면서 오늘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는데 조국 수사팀의 윤석열 전 총장 빼자는 안 한 적 없다. 근데 저는 이 부분이요, 이승훈 변호사님. 총장이 되더라도 내가 연루된 사건을 스스로 회피하겠다. 취임도 하지 않았는데 취임하면 또 중요 사건 회피 총장 되는 거 아닌지. 그래서 야당에서는 이 부분까지 좀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 누군가가 고소를 했잖아요. 김호수 지금 총장 후보자한테.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김학의 불법 출국 금지 의혹과 관련해서 관여가 됐는지 여부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에 있어서는 당연히 보고를 받지 않는 등 회피를 해야 되는 게 법적으로 맞는 거고요. 다만 지금 이 사건과 관련돼서 김호수 지금 총장 후보자가 특별히 관여가 됐다거나 이런 것들이 아직 밝혀진 건 전혀 없는 상태고 막연히 고소만 하면 일단 피해자가 되기 때문에 그 피해자가 됐다라고 하는 그 신분 그 자체만으로 김호수 총장 후보자에게 공격을 하는 것은 그렇게 온당한 어떤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예. 오늘 여러 청문회 전관 예우 논란이라든지 윤석열 전 총장 관련 얘기들이 많이 쏟아졌는데 또 하나 주목을 받았던 게 바로 이 서민 교수입니다. 조국 국서의 공동저자로 잘 알려져 있는 서민 교수가 오늘
참고인으로 출석해서 조금 전에 이런 발언을 했는데요. 저희가 영상으로 바로 준비를 했습니다. 검찰개혁이라는 게 검찰의 잘못된 관행을 타파하고 그리고 뭐 살아있는 권력이라도 이제 수사를 하는 게 이제 검찰개혁의 진정한 요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문재인표 검찰개혁은 그것과 전혀 맞지 않는 반대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타깝고요. 일단 김은식 교수님, 뭐 우여곡절 끝에 참고인으로 서민 교수는 오늘 청문회에 나왔어요. 근데 문재인표 검찰개혁은 반대로 가고 있다. 죽을 때까지 진보를 응원할 거라고 생각했다. 뭐 이런 발언들을 했어요. 실제로 그러면 이게 김호수 총장 후보자에게 뭐 검찰개혁의 정의는 뭔지 참고인이 설명해 준 꼴이 됐습니다. 일단은. 사실은 증인이나 참고인 채택 과정에서도 여야 간에 치밀하게 굉장히 그 기싸움을 해가지고 일방적으로 통과를 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민주당이 국민의힘이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증인 참고인 의결을 할 때 민주당 스스로 그냥 그 국민의힘 측에서 신청했던 서민 교수를 채택해서 넣어준 겁니다. 그래서 서민 교수가 나오게 됐는데 제일 사실 아쉬운 것은 처음에 의사진행반에서 다 이야기했습니다만 증인으로 채택하려고 했던 분들이 사실 한 명도 채택되지 않았다는 지금 현실이고요. 예. 최근에 정말 제가 좀 신기하게 보이는 게 문재인 정부 들어와가지고 고위공직자들 인사청문회 하면 정말 야당 측에서 증인 신청한 분이 채택되는 걸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식의 저는 인사청문회를 하려면 하지 않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너무 일상화되고 다반사가 되니까 국민들도 그냥 무기력하게 그냥 그렇게 지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사청문회 효용수 자체가 굉장히 저는 의심스러운데 어찌됐든 민주당 스스로가 일방적으로 의결을 하면서 이 서민 교수를 초대를 했는데 서민 교수가 나와서 한 이야기는 기생충학 전문가라서 나와서 한 이야기가 아니고 잘 아시는 것처럼 조국 흑서의 공동 저자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조국 흑서는 뭡니까? 2019년에 조국 사태를 보면서 같이 진보 진영에 있었던 사람이 거기서 이탈한 분들 중심으로 진중근 교수랑 서민 교수들이 또 김경애 그 변호사나 권경애 변호사가 이렇게 하면서 그분들이 쓴 진보의 유선들을 파헤친 책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서민 교수는 오늘 나와서 자기가 보는 진보 진영으로 스스로 자부했던 서민 교수가 보는 문재인표 검찰개혁, 조국표 검찰개혁, 김호수가 앞으로 할 검찰개혁에 대해서 참고인 사원에서 진술을 한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당연히 뭐 서민 교수 나오기 때문에 여야 간에도 서민 교수의 발언을 놓고 공방이 있었겠죠. 맞아요.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서민 교수를 참고인으로 부른 사람은 민주당입니다. 그러면 서민 교수가 나와서 조국 흑서의 공동저자로서 민주당의 쓴소리 하는 것은 좀 겸허하게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아쉬움도 좀 있습니다. 정 의원님, 근데 뭐 문재인표 검찰개혁은 반대로 가고 있다. 뭐 조국 사태 이후에 내로남불. 근데 내로남불이라면 결국은 이성윤 지검장 관련 직무 배제 건도 서민 교수의 주장에 따르면 직무 배제해야 된다는 얘기일 텐데 김호수 후보자 여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그 아까는 뭐 즉답을 피했기 때문에요. 이 서민 참고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또 해석도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김호수 청문회요. 제가 한마디로 지금 저분이 내로남불 얘기했는데 보세요. 박영선 전 의원이 그 안대희 그 청문회 때 제가 청문회 아마 자리 오르지도 못하고 그분이 그 자진 사퇴를 해버렸어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근데 제가 기억나는 게 뭐냐면 그 안대희 방지법을 발의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그 돈 벌다가 공직에 컴백하는 거 이렇게 돌려막는 회전문 인사 이거 막겠다. 그 전관예우에서 그렇죠. 로펌 들어가서 수임료 많이 받는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그 정관예우를 막겠다 했고요. 지금 박범계 장관도 의원 시절에 그 정관예우를 막겠다는 법을 발의하고 그랬다니까요. 그러면 그 논리에 따지면 사실은 지금 김호수 이 장관 후보자 있잖아요. 총장 후보자요. 총장 후보자요. 지금 민주당 의원이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과거에 그분들이 그 박근혜 정권 때 이명박 정권 때 했던 그런 날카로운 말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기억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 김호수 후보자에 대해서 하는 걸 보면 도대체 이게 내로남불 그 이상이니까 저는 조국 흑서의 저자의 서민 교수가 저렇게 말씀하시는 건 단순히 지금 조국에 관련돼서 내로남불인 걸 확실하게 우리한테 보여줬다 말씀하시지만 우린 과거의 민주당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러 의혹들에 대해서는 다소 애매한 입장을 취했던 김호수 후보자가 아들이 공기업에 합격하는 과정에서 쓰지 말라는 아버지의 인적사항을 썼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아드님이 전자부품연구원이라는데 채용될 때 자기소개서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으로 나왔는데요. 어저께 오후 3시쯤 아들이 죽어가는 목소리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께 이제 누를 끼쳤다. 아버지가 검사라고 하는 직책을 자기소개에 적은 것 같다. 괜히 아버지께 누를 끼치는 거 아닌지 듣고 싶다. 뭐 그런 이야기예요. 저는 그곳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요. 아는 사람도 없고 전화한 적도 없고 부탁이나 청탁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그 취업이나 그 학업에 대해서 참 저는 무관심한 아빠입니다. 무관심한 아빠다. 근데 이제 그 자소서 내용을 보면 2017년 5월 이후에는 가족상 비공개로 양식을 바꿨는데 3개월 뒤에 지원한 김호수 후보자의 큰아들이 바뀌기 전 양식으로 제출해서 쓰지 말라는 아버지의 그 직장 혹은 인적사항을 기재해서 이게 조금 오늘 청문회에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에피소드부터 좀 말하고 시작하겠는데, 그 문재인 정권 들어서 그 검찰에서 고위직을 역임하다가 이제 그만두고 이제 변호사 하시는 분이 있는데, 아들이 하루는 술을 굉장히 많이 먹고 와서 왜 이렇게 술을 많이 먹었나 했더니 아버지 그 공직에 계신 동안에는 한 번도 제가 마음 놓고 술을 못 먹었습니다. 혹시라도 실수해서 아버지한테 누가 될까봐. 그러니까 공직자의 가족은 일단 그런 측면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아들이 결과적으로는 김호수 그 후보자에게는 약간의 이제 누가 된 것 같습니다. 일단 김호수 그 후보자가 나는 무관심한 아빠라고 하니까 일단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인사청문회에서 역시 딸과 아들의 의혹에 대해서 나는 잘 몰랐다. 나는 무관심한 아빠였다 했는데 나중에 검찰이 그 수사를 해보니까 본인이 재직하던 그 서울법대 국제인권법센터에서 인턴을 했고 또 그 부산에 있는 호텔의 인턴도 소개해줬던 것 같고 심지어는 조국 전 장관 부부가 대리시험도 본 것까지 나왔기 때문에 물론 그분이 뭐 기소된 거나 한 건 아니지만 무관심한 아빠였다는 그 인사청문회에서의 발언이 사실이 아니었던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 또 이제 김호수 후보자가 나는 무관심한 아빠였던 것 같다 하는데 조금 그 아들이 그 이력서나 이런데 아버지 이름을 쓰고 한 거 보면은 완전히 또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건 아닌가 이런 의혹도 있어서 무관심한 아빠였는지 아니었는지 그건 이제 추후에 밝혀지게 되는데 지금 이제 우리 김 앵커가 제시한 이 문제 이력서죠. 이력서 양식에 대해서는 그 김호수 전 후보자 측에서 설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기관의 홈페이지에 이력서 관련한 자기소개서 관련한 구양식도 있고 신양식도 있는데 두 개가 같이 있어서 실수로 구양식에 기재는 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 그것도 굳이 구양식에 한 것이 단순한 실수였는지 아니면 아버지의 이름을 쓰기 위해서 그걸 선택했는지 그건 지금 알 수는 없는 상황인 거죠. 네, 조국 전 장관 일가 의혹은 아직도 1심이 끝났지만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뭐 단언할 수는 아직 없습니다. 근데 이승훈 변호사님. 실제로 야당에 주장하는 건 왜 쓰지 말라는 아버지 그 인적사항을 썼는데다가 실제로 맞춤법도 틀린 부분이 여럿 있어서 이게 김호수 후보자의 아들 아니었으면 공기업에 취직을 했겠냐 뭐 이런 의혹까지 좀 제기했거든요. 그 맞춤법을 틀린 거 보니까 아버지가 봐주지는 않은 것 같아요. 실제 정말로 뭐 본인이 직접 쓴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과거에 구양식을 얻게 된 계기가 그 잘못해서 실수로 그런 것인지 아니면은 구양식을 일부러 그랬는지는 알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아빠가 만약에 전화를 해준다거나 청탁을 했다거나 이렇게 했다라고 한다면 굳이 양식에다가 검사장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을 것 같은데 썼다는 것은 나름대로 직접 이런 청탁은 못했지만 그래도 본인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채용되고 싶었겠죠. 그래서 쓴 거는 같습니다. 검사장이라는 표현을. 그래서 모든 청년들은 다 그럴 것 같아요. 자신의 아버지가 혹시 대기업 뭐라면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막으려면 실은 시스템을 바꿔야 되지 않나 싶어요. 이런 자기소개서에 아버지의 직업이라든가 또는 어머니의 직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쓰게 되면 탈락한다라고 하는 시스템을 공공기관이 됐든 이런 자회사가 됐든 여러 가지 이런 시스템을 바꿔야 되는 것이지 이런 개개인이 하는 어떤 채용에 대한 어떤 의지 때문에 이렇게 쓰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빠 찬스 의혹까지 오늘 지금도 청문회가 진행 중인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청문회 얘기 집중적으로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